이번에는 자 11장 화학 실험 기출문제 2편인데 1편에 이어서 2편 역시 한 10문제가량 묶어가지고 풀이를 해볼 테니까 먼저 풀려고 하지 말고 먼저 프리 유튜브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복습 차원으로 여러분이 여러 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현재 보기들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행위들이 특정 조작들이 왜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그러니까 영상을 먼저 보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꾸 시간 부족한 걸 생각해가지고 자꾸 빨리 풀려고 서두르려고 하는 학생들 많은데, 자, 화학 실험은 우선은 공부하는 게 목표, 학습이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반복하다 보면 시간은 점점 줄어들 거야. 이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급하게 풀려 하지 마세요. 그렇죠? 반복해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자, 첫 번째로 이 편의 첫 번째로 07년도 14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까요? 이 문제는 재결정법을 이용한 분리법이에요. 분리법. 여러 고체 A하고 그다음 B가 혼합되어 있는 고체 있다 해보자고요. 그중 우리는 A를 순수하게 얻고 싶다. 할 때 용해도 차. 예를 들어서 용매는 물 한번 해볼게요. 물에 대한 용해도 차. A란에는 물 예를 들어서 80도씨에서는 얘는 100g까지 녹을 수 있지만 B란에는 얘는 뭐 예를 들어 50g만 녹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있다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 얘를 온도를 낮췄을 때 예를 들어 10도씨까지 온도를 낮췄을 때 A란에는 얘는 10g밖에 녹지 못하는데 B는 얼마 차이 안 난다. 자, 40g까지 녹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해보자고요. 물 뭐 예를 들어 1리터 또는 뭐 100g 있는데 이 100g당 녹을 수 있는 양이 이와 같이 A와 B가 여기도 차가 이렇게 심하게 이게 크게 차이 난다 할 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재결정법. 처음에 A, B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 불순물을 즉 B가 혼합되어 있는 이 상태에 이것을 따뜻한 물, 뜨거운 물에다가 우선 녹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 녹인다. 다 녹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온도를 쭉 낮추게 되면 P는 80도씨나 10도씨나 용해도 차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재결정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 다시 고체화되면서 뭐 하더라? 침전이 일어난다. 자, 침전이 일어난다. 바로 이런 거죠. 우선 이게 포화 수용이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80도씨선 포화 수용이겠다. 그러다가 온도를 쭉 낮추면 자 포화순이라는 얘기는 현재 A가 뭐 예를 들어 100g 녹아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얘를 온도를 10도씨까지 낮추게 되면 80도씨에서 10도씨까지 낮추면 계속 100g 녹아있는 A가 만약 100g이 녹아있다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10g 녹아야 되는데 100g 녹아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과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얘는 매우 불안정하다. 그래서 약간의 벽을 긁는다든가 벽을 통통 쳐준다든가 이런 약간의 자극을 가하게 되면 과하게 녹아있는 애들이 뭐하더라? 쭉 침전이 일어나더라. 아래 침전 또는 어떤 경우는 아예 그냥 커다란 결정 하나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뭐 가루 같은 거로 뭐 백색 가루니 뭐 무슨 뭐 노란색 가루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루식으로 얼마만큼 10g은 계속 녹아있게 되면서 포화 수용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90g은 뭐하더라? 이와 같이 침전이 일어나더라. 이때 침전이 일어날 때 A만 결정이 일어나면서 결정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육각형 결정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육각형 A만 가지고 육각형 결정을 만들면서 순수한 A가 되게 돼요. B 같은 게 여기에 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별 모양 B가 껴들어가지고 계속 불순물 상태에 고체가 되는 게 아니라 B는 껴들지 못하고 A만. 자, 전제 조건이 여기서 서서히 시켜야 돼요. 서서히 온도를 낮춰야만 자 A가 규칙적인 결정을 만들면서 B가 껴들지 못하는 순수한 A 결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재결정법이었죠. 이런 게 재결정법. 그래서 원리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런 다음 이러한 재결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자 순수한 산리실산을 얻으려는 게 이 문제의 목표예요. 알았죠? 그런 다음 밑에 정보를 보니까
살리실산 1g을 녹일 수 있는 상온 25도씨에서는 물이 460ml가 필요하지만 끓는 점, 즉 100도씨에 가서는 15ml만 있으면 살리실산 1g이 녹는데요. 그러면 만약 동일한 460g의 물을 준비했다면 460g 준비했다면 25도씨에서는 용해도가 얼마란 얘기예요? 25도씨는 1g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100도씨에서는 용해도 얼마란 얘기예요? 100도씨에서는 460 나누기 15g 해가지고 얼마? 30.67g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 460ml, 460ml에 녹을 수 있는 살리실산의 용해도는 이와 같이 되더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메탄올 용액에서는 상온에서는 3.5ml의 메탄올에 살리실산 1g이 녹지만 끓는 점, 메탄올의 끓는 점이 대략 한 60도 정도, 60도씨, 70도씨쯤 되려나? 70도씨 좀 안 되던가 그래요. 자, 그 정도 온도에서 1ml만 있으면 살리실산 1g을 녹일 수 있대요. 응? 자, 즉 25도씨에서는 3.5ml만 준비하면 1g이 녹았는데 예를 들어 한 70도씨 할게 그냥 70도씨에서는 1ml만 준비하면 되더라. 1ml만 준비하면 되더라. 즉 똑같은 3.5ml 준비했다면 25도씨에서는 1g 녹았지만 70도씨에서 몇 g? 3.5g이 녹을 수 있다. 이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이크로로메테인 같은 경우는 상온에선 85ml를 준비하면 거기에 1g 녹았다면 다이크로로메테인 그냥 D라고만 쓸게요. 얘는 85ml가 있으면 상온에선 1g이 녹을 수 있었지만 자, 끓는 점 다이크로로메테인은 끓는 점이 좀 더 낮을 텐데 자, 끓는 점 더 높은 온도죠. 더 높은 온도에서는 30ml. 그러면 85ml면 85 나누기 30 해주면 자, 똑같은 85m에 2.8g이 녹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방금 전에 제가 재결정법 설명한 대로 살리실산을 내가 재결정하고 싶다면 뒤에 있는 메탄올이나 또는 다이크로로메테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물을 이용하는 게 자, 낮은 온도와 고온에서 용해도 차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러면 재결정법의 가장 적당한 용매 이와 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자, 우선 방금 배웠던 재결정법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는 용매, 물을 이용하면 되더라. 이와 같이 확인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험 과정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밑에 질문도 먼저 같이 보면서 가도록 할까요? 하면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표를 보아 이 실험의 적당한 용매는 물이다. 그렇죠? 용해도 차가 큰 게 좋더라. 용해도 차가 별로 없으면 재결정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내 그냥 포화수니까 아주 소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금만 침전된다. 그러면 재결정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거는 용해도 차가 가장 큰 거로 물이 가장 적당하다 하면서 1번 바로 맞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에서 침전물이 남으면 여과에 걸려낸다. 자, 나가 전까지 무슨 작업을 했는지 볼까요? 봤더니 재결정의 상황을 용매를 우선 선택하고 지금 이게 좀 1번 보기 1번에서 이미 한 거죠. 그 다음에 비커에 시로 5g을 넣고 시로 5g 속에는 살리실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포함된 여기에는 살리실산 그냥 S라고 할게요. 이거에 불순물이 포함된 그런 5g을 넣어놓고 자, 살리실산 용에 필요한 양만큼 뜨거운 용매, 즉 뜨거운 물, 뭐 지금 끓는 물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네요. 끓는 물을 적어도 몇 미터 이상 준비하면 될까요? 현재 5g을 녹인다 했으니까 만약 5g이 모두 살리실산이라면 5 곱하기 15ml 하면 75ml 이상의 용매를 준비해서 녹이면 되게 이 여기에다가 이 불순물 포함된 이 살리실산 이 고체를 자 여기다 녹이면 되겠죠. 그러면서 녹였는데 침전물이 생겨 있대요. 현재 이론상 75m 이상을 준비한 다음에 거기다 녹인다면 만약 불순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살리실산이니까 모두 다 녹아되는데 녹지 않고 침전물이 있다. 그러면 이 침전물 분명 뭐일까요? 이 침전물은 분명히 불순물일 것이다. 이 침전물은 불순물일 것이다.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다시 좀 이쁘게. 자, 이 침전물은 불순물일 것이다.
것이다면서 이 불순물 뭐 해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걸러내야겠죠? 만약 걸러내지 않으면 나중에 재결정할 때 즉 살리실산만 살리실산만 이런 식으로 뭐 결정이 일어나면서 이게 점점 재결정할 때 점점 이렇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데 이때 커질 때 신혼 같은 게 있어주면 참 좋아요. 사실 신혼 같은 게 있으면 이 신혼을 기점으로 해서 살리실산 순수한 살리실산 이렇게 쭉 결정을 키워가면서 결정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이 만약 살리실산이 아닌 다른 거면 이 신은이 또 뭐가 돼요? 불순물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럼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만약 이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요 방금 제가 말한 신은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신은이 그대로 불순물인 거니까 실험 실패하는 주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정자는 정자는 실험을 정자한 실험을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될 테니까 이 불순물, 이 침전물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어요? 걸러내서 제거해야겠죠? 걸러내서 따로 보관한다가 아니라 제거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2번 맞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다에서 결정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다가 뭔가요? 뜨거운 용액을 상온까지 천천히 식히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죠. 천천히 식혀야 된다. 그래야 뭐 한댔어요? 그래야 순수한 살리실산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살리실산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였죠. 자, 그리고 천천히 시켜야 규칙적 배열. 우리는 결정질 고체하면서 여기에 최대한 불순물이 껴들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살리실산 분자들이 예를 들어 고체화될 때는 이렇게 육각형을 만든다 하면 육각형 만들면서 결정이 된다 하면 천천히 시켜야 여기 살리실산만 딱 이렇게 육각형 만드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데 막 다른 게 참여되고 육각형도 만들지 못하고 다른 게 중간에 껴 있고 육각형도 만들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뭐 사각형짜리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뭐 더 크게 이렇게 엄청 크게 불순물이 포함되면서 엄청 크게 이러한 결정을 만들 수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불순물 껴들어 가지고 이런 건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정자는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결정법 하는 이유가 단순히 고체를 얻으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고체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서히 결정을 만들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른 고체 분자가 끼어들지 못하게 한다. 자, 이게 목표인 거였죠. 그래서 천천히 시킨다. 이거 알아두시고 결정이 충분히 생기면 비커를 어둠 속에 넣어 더 냉각시킨다. 완벽하게 그 순수한 알살리시에서 딱 얻어낸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때 뭘 해줘야 된다. 그때는 벽을 살짝 긁어준다든가 또는 결정을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되도록 신운을 넣어준다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신운을 다른 걸 넣어주게 되면 그게 바로 또 불순물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벽을 긁어준다. 알았죠? 벽 같은 걸 긁어주면 그 자극에 의해서 뭐 하더라? 침전이 생긴다. 침전이 생기는 이유는 현재 아까 한번 잠깐 얘기한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백도시에서는 용해도가 100이라 아까 100g이라 잡아보자. 물 100g당 100g 녹는다. 그러면서 100g 녹여서 100g 진짜 녹여서 포화 수액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온도를 낮춰서 식혀서 예를 들어서 25도씨로 만들었다. 25도씩 만들었다 하면서 25도씩 용해도가 10g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이 현재는 100g 녹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10g일 때가 용해도다 10g일 때가 포화수용인 거예요. 그러면 100g 녹아 있는 이 상태는 무엇이다? 얘는 바로 불포화 상태이고 이 불포화 상태는 매우 불안정해요. 매우 불안정. 불포화 과하게 녹아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침전물 생겨 있지 않은 거야지. 과하게 녹아 있는 상태 매우 불안정. 뭐 또는 우리가 뭐 얼렸을 때 그냥 액체인 물을 온도를 낮춰서 얼렸을 때 0도씨에서 얼어야 되는데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 마이너스 뭐 2도 됐는데도 얼지 않고 물로 있더라. 그럼 우리는 이런 거를 과냉각된 액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엄청 불안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작은 자극만 주어도 벽을 긁는
벽을 긁는다든가 이런 작은 조그만 자극만 줘도 뭐하더라? 과하게 녹아있던 몇 g이 과하게 녹아있었네요. 현재 여기서는 90g이 과하게 녹아있었죠. 이 90g이 뭐하더라? 결정을 막 만들 거예요. 알았죠? 결정 한 덩이로 큰 걸 만들 수도 있고 또는 뭐 짜잔하게 해가지고 가루같이 막 만들 수도 있고 알았죠? 그러면서 벽을 긁어준다. 요게 원리. 시험에 상당히 이러한 결정이 만들어진다 또는 현재 과하게 냉각됐다 뭐 또는 과하게 가열됐다 이런 걸 때 벽을 긁어준다 이런 거에 의하면 그 후에가 자, 이 작은 자극에 의해서 뭐 침전이 일어나는가 또는 뭐 얼른다든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안정한 상태로 넘어가려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꼭 잘 기억하자.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자,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해서 천천히 시키는 이유는 더 많은 양의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결정을 만드는 게 아니죠. 만들어지는 결정의 양은 이미 사실 정해져 있는 거고, 천천히 시켜주는 이유는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자, 결정질 고체, 즉, 규칙적별을 하고 있는 교체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불순물이 껴들지 못한 순수한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댔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더 많은 양을 얻게 하려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5번 또 굉장히 중요한 보기인데 지금 자, 냉각시켜서 고체 결정을 충분히 얻었다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그다음에 여과를 해야 되는데 여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분업 깔때기 해가지고 자, 분업 깔때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거름종이 걸어놓고 그 다음에 밑에는 분업 깔때기에 거기에 사용되는 삼각 플라스크 비슷한 거 이쪽으로 이렇게 너무 높게 그려놨네. 이쪽에서 압력으로 감압을 해요. 감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침전물 있는 용매를 부으면 여기 침전물이 여기 걸러지고 그 다음에 용매 흘러내려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과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마지막 작업으로 침전물 얻고자 할 때 마지막 작업으로 우리가 뭘 하냐면 이거를 찬물을 넣어줘요. 찬물 넣어서 한번 찬물 흘려보내는데 이 찬물을 넣는 이유는 이거는 세척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세척이라는 것은 고체 결정이 이렇게 있죠. 고체 결정이 있으면 이 표면에 다른 불순물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필요 없는 이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수 있더라. 아까 말한 살리실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있댔잖아요. 이런 불순물이 그냥 우리 그냥 차에 흙이 묻어 있는 거 마냥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붙어 있을 수 있는 얘를 그냥 찬물로 세척하는 거예요. 그냥 차 세척하듯이 세척하는 거예요. 단 이때 반드시 찬물 써야 돼요. 따뜻한 물 쓰게 되면 이 불순물만 이 찬물에 씻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살리실산이 다시 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세척용으로 찬물로 마지막에 찬물로 살짝 여과한다. 소량의 찬물로 여과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라 과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 꼭 좀 알아두시면서 5번 역시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틀린 얘기 몇 번? 틀린 얘기는 4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재결정법을 이용한 실험 한번 어떤 건지와 그다음에 또 이 문제도 풀어봤어요. 자, 재결정법 상당히 중요한 분리법 중 하나로 자, 잘 알아두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MD 19번 문제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문제는 또 재결정법을 이용해서 순수한 고체를 얻어내는 게 목표인 건데 자, 재결정법 할 때 자, 현재 여기 4개의 용해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나와 있는데 재결정법을 한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80도씨에서 현재 이들 4개 다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 이들 4개가 다 녹아있는 수용액에서 80도씨에서 모두 다 녹였다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온도를 쭉 낮춰서 예를 들어서 20도씨까지 낮췄더라. 그러면 용해도 차가 있는 만큼 모든 고체가 다 침전되는 게 아니고요. 용해도 제일 작은 게 집중적으로 그 애가 침전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요거 원리를 좀 여러분이 먼저 자, 용해도 차 있는 것이 모두 침전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해도가 제일 작은 거가 집중적으로 침전된다. 이렇게 알았죠?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엔 또 하나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처음에 지금 녹여줄 때 Na2Cl2O7과 KCl만 녹인다. 그러면 이거와 이것만 녹였구나 라고 착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얘는 이온성 고체로서 이들은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l2O7 마이너스 이가로 해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현재 Na2Cl2O7으로 인해서 녹인 Na 플러스는 얘는 0.16몰이 녹아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양이온을 먼저 하고 음이온 그 다음 쓸게요. 그 다음에 양이온 K 플러스는 여기 KCl에 의해서 0.16몰, 그 다음 음이온 Cl2O7 마이너스니까 0.08몰이 되겠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여기 KCl에 의해서 0.16몰. 자, 이렇게 이온을 가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온도를 낮추면서 재결정을 할 때 용해도가 제일 낮은 이온성 고체로 다시 만나서 침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80도씨에서 10도씨가 낮췄다면 지금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가 K2Cl2O7. 우리 이건 녹인 적 없는데 이게 아니라 K 플러스와 Cl2O7 마시니까 이 둘이 만나서 K2 Cl2O7 이걸로 침전되는 거 아셨죠? 자, 이러한 원리를 좀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아무튼 자, 이런 원리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그런 다음 자, 우선 제일 먼저 이들을 완전히 다 녹였대요. 녹이고 그런 다음에 1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네요. 완전히 다 녹였다. 뭐 충분한 열을 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100도씨까지 또는 뭐 80도씨 정도까지 해서 완전히 다 녹인 다음에 10도씨까지. 자, 10도씨가 어디냐면 여기가 10도씨예요. 여기가 10도씨. 그래서 10도씨 여기까지 온도를 낮추었대요. 자, 온도를 쭉 낮추면 10도씨 부분에서 용해도가 제일 작은 게 누구였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K2Cl2O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석출됐다는 이 결정은 누굴 수밖에 없다. 얘는 K2Cl2O7. 이것이 얻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선 완전히 K 플러스 모두와 그 다음에 Cl2O7 마시니까 모두가 한 개의 시만큼 침전된다고 치면 모두 침전되다. 우선 둘이 만나고 모두 다 침전된다고 치면 0.08몰이 침전돼서 제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만큼 실제로 침전돼서 제거되진 않겠죠? 이거보단 작겠죠? 왜? 10도씨에서 녹는 양이 있잖아요, 지금. 얼마 녹는데 질량은 약 한 10g 정도. 이와 같이 되니까 완전히 침전되지 못하고 이거보단 분명히 작은 양이 결정으로 침전해서 제거될 것이다. 근데 자, 지금 용해도 차가 크게 일어나니까 상당히 이거랑 비슷한 수치로 침전되고 있었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둘이 방금 말한 대로 K2Cl2O7 마이스가 침전되면 얘는 현재 2대 1로 결합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얘가 그래서 이런 뭐 그냥 가정을 할게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0.05몰만큼이 침전됐다. 그런다면 얘는 줄어들겠죠. 0.03몰 이렇게 줄어들 테고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0.1몰만큼이 침전에 사용돼야 되니까 0.06몰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 이온들은 그래도 계속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선 첫 번째 기억 결정 K2Cl2O7을 침전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압장치로 걸러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방금 결정을 걸러낸 다음 남겨진 용액을 80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용의 부피가 5분의 1로 줄어들까요? 자, 농축시켰대요. 그러면 용매양이 줄었으니까 또 뭐 하겠어요? 용해도보다 더 많은 애들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침전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80도씨에서 용해도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용해도 제일 작은 거 찾아보자고요. 찾으면 누군가요? 지금, 자, 꽉 찬 네모인, 자, 마른 모고, NaCl은 NaCl.
그러면 여기서 80도씨에서 농축시킨 다음에 5분의 1 정도까지로 줄어들면서 5분의 4 정도 날려버린 거죠. 용매를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용매의 양을 매우 줄였을 때 용해도 제일 작은 게 또 침전되고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것은 이번에 누구? 바로 NaCl. 니은번 결정은 누구다? NaCl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NaCl 자, 첫 번째 Na 플러스와 Cl 마스 각각 0.16몰씩 전혀 제거되지 않았으니까 0.1몰씩 있었는데 이들이 침전됐을 것이다. 일부가 침전됐을 것이다. 또 용해도 지금 80도씨여서 용해도 현재 대략 한 40g 정도로 용해도 용해도 한 그래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들이 0.16몰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양이 침전됐을 것이다. 뭐 아까 같이 한 0. 0. 이거보단 그래도 좀 많이 침전됐다 좀 가정해 볼까요? 그래서 0.1몰 정도가 침전됐다. 0.1몰 정도가 요 용해도 차가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0.1몰 정도 침전됐다.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에도 Na 플러스도 0.06몰 남게 되고 그다음에 Cl 마스도 역시 0.06몰 남게 되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적게 남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매를 5분의 1로 줄였잖아. 5분의 1로 자 20%로 줄였잖아요. 그러면 침전된 양도 원래 양 대비 한 80% 정도는 침전된다. 그럼 0.16몰에 80%면 대략 한 0.14몰 정도는 침전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예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냥 무시하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누가 침전되느냐 이것만 중요한 거니까 자 요 정도 침전됐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여기서는 처음에 용매 부피가 V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5분의 1 V인 상황 해서 이렇게 바뀌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뭐 한대요. 10도씨까지 다시 냉각시켰대요. 냉각시켰다. 자 용매량을 줄인 다음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용매양도 같이 줄여놓은 거예요. 줄인 다음에 다시 나로 돌아온 거죠. 나로 돌아온 거예요. 나로 돌아오면 지금 이제 방금 전까지 열심히 각 이온들 제거하면서 지금 존재 양들이 대부분 또 현재 비슷한 상태에 됐어요. 용매는 줄어들었고 그러면 다시 처음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겠죠. 자, 둘이 만나서 용해도가 10도에서 용해도 제일 작은 거 바로 또 K2Cr2O7 K 플러스와 Cr2O7 마시니까 이들 각각 다들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뭐하더라? 용해도 또 제일 10도에서 제일 작으니까 얘가 또 다시 만나서 침전될 것이다. 디귿번은 K2Cr2O7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침전된다. 알았죠?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계속 우리가 순수한 K2Cr2O7 뭐 또 순수한 NaCl 이런 식으로 계속 용매를 증발시키고 다시 또 가열시켰다 냉각시켰다 이렇게 되다 보면 순수한 이온성 고체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자 이게 바로 재결정법 됐죠?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나요? 첫 번째 기에서 척출된 게 K2Cr2O7 그 다음에 니은에서 NaCl 다시 뒤에서는 K2Cr2O7이어야 되니까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고 있겠죠? 자, 상당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이 부분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농축을 시켰으니까 여기서 농축을 시켰으니까 응? 자, 앞서 K2Cr2O7 마이너스가가 다시 다 침전시켜서 제거시켜서 다시 또 나올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농축을 시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이 또 뭐 하더라? 과하게 녹아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삶이 됐다. 용매양을 줄였으니까. 용매양을 자 나간 만큼 처음에 얻어낸 만큼 자 용매양을 또 줄여놔 버렸으니까 또다시 10도씨까지 낮추면 K2Cr2O7 맛이 있거에 대해서는 과포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아무튼 좀 연구 좀 해보시고 우선 이 인강을 요 프리 수업을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이것저것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고 자, 답이 2번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하셨죠? 자, 아무튼 답은 2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05년도 04번 문제. 자, 이 문제는 표준용액 제작에 관련된 건데, 자, 표준용액 제작, 상당히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죠. 자, 또 나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 볼까요? 우선 약 0.1몰 농도 NaOH 치수액을 제작하는 게 목표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실험 과정이 짧으니까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50%짜리 NaOH 수액을 우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일정량을 취해 끓인 중류수와 섞어 약 0.1 몰롱도 NaOH를 만든대요. 그런 다음에 이 표준 물질 수액과 나 수액을 적정하여서 나 용액을 뭐 정확하게 적정한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자, 표준액 제작에서 좀 심플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자, 그런 다음,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하면서 첫 번째 NaOH는 숨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맞아요. NaOH는 우선 이온성 고체. NaOH는 이온성 고체예요. 이온성 고체이면서 얘는 조회성이라는 게 있어요. 조회성이란 건 바로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회성이 있어가지고 시약병을 딱 열고 시료를 측정하려고 약수저로 꺼내고 할 때 물을 자꾸 흡수하기 때문에 무게가 내가 원하지 않는 원하는 무게를 측정한다 해도 거기는 같이 흡수된 물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질량이 되죠. 더 큰 질량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제작한 것보다 농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요. 조회성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걸로 꼭 좀 잘 알아두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60g의 물에다가 중류수에다가 NaOH 60g을 녹이면 이 용액의 농도는 무게 백분율로 50%다. 자, 이번 단순한 무게 백분율이죠. 그러면서 무게 백분율은 용액 전체 질량분의 용제 질량 곱하기 100% 하면서 용액 전체 질량은 60 플러스 60에서 120g이죠. 거기에 60g 녹였고 거기에 100%를 곱하면 얘는 50%다. 딱 맞았네요. 2번 맞았고, 그 다음에 3번. 자, 상당히 중요한 보기인데, 자, 끓인 중류수를 섞는다 하고 있어요. 끓인 중류수를 끓인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녹아있는 O2가 아니라 CO2 제거예요. CO2 제거. 우리 대기 중에 있는 CO2가 물의 헨리의 법칙에 따라 아주 소량 녹는데, 자, 이 녹은 CO2, CO2 가스가 먼저 녹으면 우리 산염기 때 했었죠. 이가 녹으면 AQ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물과 반응하여 누가 되죠? 탄산이 되죠. 탄산이 돼서 바로 약산. 따라서 NaOH를 여기다 넣는 순간, 자, 녹아있던 탄산과 넣은 NaOH가 중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NaOH 정확한 농도의 수용액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 수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끓인 중류수 써야 돼요. 끓인 중류수에서 CO2를 제거한 후에 해야 된다. 또는 갓 제작된 중류수 갖고 해야 돼요. 그렇죠? 중류수를 묵혀놨다가 쓴다. 최악의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CO2 제거를 위한 것이다면서 틀렸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보기. 이 보기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자, 이미 뭐 답 옳지 않은 거 나왔으니까 나머지 계산 문제 이런 거 다 맞겠죠? 그러면서 우선 4번 보기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이 가수용액 5.3ml를 중류수로 물켜 1리터가 되도록 하면 NaOH 수용액 농도는 약 0.1 몰농도 된다. 자, 현재 5.3ml를 준비해서 희석한다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먼저 이 가수용액 질량 배분율이 50%인 이 수용액의 몰 농도를 먼저 찾아야겠죠. 즉, 얘는 뭐예요? 농도 환산에 대한 거네요. 그러면서 요 위에 준비한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하죠. 현재 100g, 용액 100g을 준비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50%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걸 가지고 몰 농도로 환산해보죠. 그러면 우선 제일 먼저 녹아있는 NaOH는 50g. and 몰질량은 40이니까 얘는 몰수 바꾸면 4분의 5 몰 이와 같이 될 거고, 용액의 전체 질량 100g 이거를 부피로 환산하면 밀도가 1.5 정도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1.5분의 100, 단위는 밀리리터 이거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항 분모항 둘 다 정수화 시키면서 10을 곱하면 15분의 100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피의 단위는 리터니까 리터로 환산하면 얘는 15분의 1 리터 해당하는 부피예요. 자, 그러면 몰수와 부피 다 구했으니까 몰농도 구할 수 있겠죠. 초기 50%짜리 NaOH의 몰 농도라는 것은 얘는 얼마 되겠어요? 밑에 분모 15분의 1 리터, 위에 분자는 4분의 5 몰 해주면 이것은 4분의 5 곱하기 15몰 농도.
확인됐죠? 자, 그런 다음에 희석은 어떻게 뭘 쓰는 건가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나중 몰농도 곱하기 부피랑 똑같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초기 몰농도는 4분의 5 곱하기 15 5 곱하기 15, 그 다음에 곱하기 부피는 5.3ml. 이것은 나중 몰농도 X라 합시다. X 몰농도 0.1 몰농도 맞는지 확인 중이니까 X 몰농도 곱하기 1리터. 1리터는 1000ml죠. 1000ml 해서 정리하면 그럼 X는 0 다 넘겨서 계산하면 0.099 정도 99 몰농도 나와요. 따라서 약 0.1 몰농도 다 맞았죠? 4번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NaOH 수용액은 유리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지 않는다. 장기간 보관하면 아까 말한 CO2 누가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보관하지 않는 게 좋겠죠. 따라서 바로바로 만든 후 바로바로 사용한다. 제작한 지 오래된 용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맞는 얘기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어떠한 용액이든 이와 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맞았다. 틀린 보기는 3번 됐어요. 자, 이번에는 22학년도 MD 10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상위 문제죠. 소위 HCl 표준용액 제조하면서 산염기 적정도 있고 농도 계산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 자, 실험 문제 하면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되죠. 어떻게? 보기 보면서 보기가 가나다라 순으로 나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 쭉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첫 번째 옳은 걸 골라라 하는 문제로 우선 과정 나에서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우선 간을 먼저 읽어봐야겠죠. 간은 증류수가 반쯤 채워준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진한 염산 약 65ml 넣어놓고 중수를 더가해서 최종 묽은용을 만들었다. 우선은 얼마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1리터 부피 플라스크로 시작했으니까 진한 용액 넣어서 현재 농도는 모르지만 농도는 X몰 농도로 해놓죠. X몰 농도이지만 1리터 수액을 가해서 우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1차 표준급 탄산소듐 Na2CO3를 110도씨로 가열한 후 건조한 용기에서 식힌다. 이거 식히는 이유는 뭘까요? 식히는 이유가 가열한 다음에 식힌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달라붙어 있는 물 분자, 수화물 같이 물 분자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 그러면서 CO2를 제거하는 거다. 그럼 CO2 제거하면 누가 될까? Na2CO3에서 빼기 CO2 해봅시다. 그러면 Na2O를 만들려고 Na2O 만들어서 탄산소듐 수용액을 만들고 하는데 이건 탄산소듐 수용이 아니죠. 얘는 그냥 누가 되는 거야? LaOH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산화탄소 명백하게 아니다. 아까 제가 만들어 이게 물을 머물고 이를 소위 물 먹는 하마 마냥 물을 머물고 머물다 머금고 있다. 발음이 안 돼. 아무튼 물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제거시키는 수화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제거시키는 작업. 그래야 우리가 특정 질량, 예를 들어서 109g을 딱 준비했을 때 그 100g이 순수하게 누구다? Na2CO3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CO2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습기 제거다.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한 거다. 수화물로 존재하는 습기를 제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바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반응 다에 대한 질문이네요. 다 읽어볼까요? 방금 그 건조시킨 탄산소듐 1g을 여기도 바로 나오네. 만약에 CO2가 날아갔다면 탄산소듐이 아니잖아. 다른 물질로 바뀌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거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바로 수화물 같이 붙어있는 물 분자를 제거한 거다. 딱 맞는 거였죠. 아무튼 자 1g 정도를 취해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었다는데 정확한 질량이 얼마래요? 밑에 실험 결과에 정확한 질량 1.06g. 그럼 몇 몰인 거예요? 0.01 몰을 준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0ml 증류수에 넣었대요. 0.01 몰을 50ml 속에 넣었다. 그러면 몰 농도 같은 거 구할 수 있나? 아무튼 우선 지나가면서
보기를 볼까요? 이 다수용에게 증류수의 부피를 100m가 되도록 하면 종말점까지 가해지는 HCl의 용액의 부피는 얼마가 되냐 하고 있네요. 자, 다해서 증류 부피를 100m로 수정한다면 이거 50이 아니라 100으로 수정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몰농도 탄산 Na2CO3의 몰농도가 처음 준비한 거의 절반 몰농도 2분의 1 M 2분의 1 A라 합시다. A 2분의 1 B라 할까요? 2분의 1 B 몰농도 초기 이때의 몰농도는 B 몰농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2번에서 한것 같이 조작을 하게 되면 부피를 100으로 100m로 조작하게 되면 다에서 만들어진 탄산소듐 수용액의 몰농도는 2분의 1 비몰농도 그리고 비몰농도로 가지고 해서 HCl을 그 다음에 뭐 하나요? 지시약 넣고 그 다음에 색이 초록색 변색 범위까지 HCl 가능이 25 이거를 중화시키는데 25 HCl 25ml 사용됐다. 그러면 여기 농도가 정확하게 절반 됐으니까 절반 됐고 그 다음에 절반 된 상태로 100m 그대로 가네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의 몰수나 Na2CO3의 몰수는 변화가 없네요. 그쵸? 변화 없는 상태로 일부를 또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쵸? 다해서 만든 거 얘를 일부를 취해서 적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갔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갔으니까 Na2CO3의 몰수는 변화 없이 그대로. 그러면 최종 사용된 HCl도 25ml 그대로 사용돼야겠죠? 12.5가 아니라 25ml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된다. 만약 일부를 취했다면 농도가 낮아진 만큼 사용된 HCl 양도 줄어든다 하겠는데 근데 지금 일부를 취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러면 용액에 들어있는 탄산소듐의 몰농도는 그대로다. 몰수는 그대로 있다. 고로 중화 적정 시 필요한 HCl 양도 그대로다 해서 25 그대로 됐죠? 자, 됐고요. 그러면서 여기 얘가 현재 비몰농도 하면서 몰농도 그냥 구해보죠. 0.05 몰농도분의 0.01 리터분의 0.01 몰 그러면은 5분의 1 몰농도 5분의 1 몰농도 0.2 몰농도 Na2CO3 수용액을 우선 준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보기 과정 라를 이제 할 차례네요. 과정 라에서는 G시약을 넣고 가에서 준비한 HCl로 적정한다. G시약으로 페노프탈렌을 써도 되겠느냐 하고 있어요. 페노프탈렌 써도 되겠느냐. 우리 페노프탈렌 정도는 변색 범위가 8에서 10 정도 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중화 적정 시 X축은 HCl을 가하고 있고 Y축은 pH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7 해놓은 다음에 자 중화 적정 반응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떠올려 보면 현재 탄산 소듐 있는 데다가 HCl 구경꾼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떼고 나면 CO3 마이너스 이가 있는 데다가 H 플러스를 가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얘는 사실 이가 염기 취급되는 놈이죠. 그러면 CO3 마이너스 이가에서 HCO3 마이너스 최종 또 H2CO3 이와 같이 되더라. 하면 하고 그 다음에 KA1, KA2 나와 있지 않은데 요거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죠. 얘는 염기성 자 중간염인데 중간염이긴 한데 얘가 pH가 염기성 조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물에서도 위산 중화시키기 위해서 탄산수소 소듐 NaHCO가 나오잖아요. 이게 염기성이니까. 그러면 적정 곡선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첫 번째 중화점은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중화점은 7보다 높은 데서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쭉 떨어지다가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아이고 첫 번째
어, 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중화점 하니까 한번 처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첫 번째 중화점 나오고 그 다음에 최종 여기는 A CO3 마이너스 이가가 HCO3 마이너스로 가는 과정.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중화점, 즉 중간점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어.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그 다음에 요 구간은 HCO3 마이너스가 H2CO3로 그러면서 최종 중화점, 여기 최종 중화점 여기서는 H2CO3로 다 갔겠죠. 그래서 얘는 좀 7보다 한참 낮을 테고, 왜? 약산이니까. 됐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HC를 중화시키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중화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쯤을 페노프탈이나 변색범위 한다. 페노프탈 이거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특별한 얘기 없죠? 탄산소듐을 즉 Na2 즉 CO3 마이너스 이거를 현재 HCl로 중화시킨다면서 어디까지 중화시킨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중화시킨다 하면서 어느 단계까지 간다. 요 단계라든가 또는 요 단계까지 간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온 거다? 마지막 2단계까지 온 거예요. 2단계까지. 알았죠? 만약 중간에 멈춘다면 이걸 명심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중간에 멈춘다면 여기서 멈춘다면 지음문에서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표기가 안 돼 있다면 어디까지? 완전 중화시킨 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최종 장량점은 7보다 낮은 조건 여기서가 최종 당량점이다. 고로 지시약은 누굴 써야 된다? 산성 조건에서 변색 범위를 갖는 그러한 지시약을 써야 된다. 그래서 페노프탈레인은 안 돼요.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또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마 과정에서 가열하는 동안 pH는 높아진다. 마에서 지금 초록색이 변했고요. 초록색이 변하면 적정을 멈추고 푸른색이 될 때까지. 이 푸른색이 언제 푸른색이나요? 위에서 지시약을 넣은 직후에 색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왔네. 푸른색, 초록색. 그러면 지시약 넣은 직후에는 푸른색이었고 그 다음에 초록색 된다는 얘기는 쪽이 지금 이리로 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가열시켰더니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얘가 살짝 생긴 게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쵸? 뭐에 의해서? 가열에 의해서. 그러면서 탄산수용액을 가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알려드렸던 거죠. 탄산수용액 얘를 가열하면 CO2와 그 다음에 물 CO2 가스가 발생돼서 날아간다. 응? 날아간다. 그러면 pH 탄산이 사라지는 셈이니까 pH 뭐 할 수밖에 없어요. pH는 높아진다. 맞았네. 4번이 맞았네요. 그쵸? 자, 우선 먼저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돼요. 물에 CO2를 불어넣는다. 물이 이렇게 있고 물에다가 CO2를 불어넣는다. 그러면 이 CO2는 물에 녹아서 CO2는 가스였던 놈은 얘는 물에 녹아서 CO2AQ가 되고 얘는 또 물과 반응하여 누가 된다? 탄산이 된다. 즉 결과적으로 CO2를 불어넣는다라는 것은 산을 가한다. 탄산을 가하는 것이다. 반대로 가열을 시키면 기체 용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용해도 감소. 고로 녹았던 CO2 뭐한다? 빠져나간다. 즉 탄산이 농도가 낮아진다. 고로 가했던 산을 제거한 거다 하니까 pH는 뭐 할 수밖에 없다? pH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4번이 답이에요.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실험 결과로부터 계산된 HCl의 몰 농도는 얼마니? 하고 있어요. 자, 농도 얼마인가요, 지금? 우선은. 자, 현재 탄산 0.01몰을 1단계, 2단계까지 가니까 이때 필요한
이때 필요한 HCl은 얼마? 이때 필요한 이와 같이 여기까지 갈 때 0.01 필요하고요. 또 여기까지 갈 때 0.01 필요하니까 필요한 HCl은 얼마? 0.02몰. 즉, 자, 아까 전에 최종 부피가 얼마 되든 사용된 부피 얼마였죠? 25ml 속에 25ml 속에 들어있는 몰수가 이것이다. 그러면 몰농도 HCl의 몰농도 구할 수 있죠? 25 0.025분의 0.02 그러면 2.5분의 2 즉 2 나누기 2.5 하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요? 2 나누기 2.5 그러면 0.8 몰농도인 거죠. 0.8 몰농도로 0.4가 아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거는 4번 됐어요. 됐죠? 자, 이래서 이거 탄산의 중화가 있어서 그래서 또 이 문제는 난이도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러면서 명심 좀 해주세요. M든 이거 되게 좋아해요. 탄산 음이온 있는 데다가 산을 가했다. 그러면 중화 어디까지 가는 거다? 끝까지 가는 거다.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니다. 끝까지 간다. 만약 중간에 멈춘다면 지문에 중간에 멈춘다는 명시를 꼭 해줄 거예요. 즉 중간에 멈춘다라는 지문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간 거다. 같은 방식으로 탄산을 NaOH 중화시킨다 하면 실험 문제로 중화시킨다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중화. 중간에 멈춘다면 중간에 멈췄다라고 탄산수소, 소듐 즉 NaHCO3까지 중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줄 거예요. 근데 명시 없으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온다. 요거 잘 기억해 주시면서 이걸 알아야 여기 3번 보기, 2보기, 이 보기 바로 틀렸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and 5번 보기. 만약 중간에 멈췄다면 이건 맞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것도 맞고 답이 여러 개 있으면서 중간에 멈춘 게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해주세요. 졌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 답은 4번 됐어요. 자, 자 이번에는 19학년도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약산의 적정 실험인데 자, 상당히 잘 나오는 실험 문제 중 하나죠. 자, 우선 어떤 약산 1양산저서산 pK가 5래요. 약산인 거죠. 이거를 중화 적정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표는 지시하게 변세법이 나와 있고요. 그런 다음 첫 번째 기억을 보면 기억번은 HA의 몰 질량은 얼마니? 우선 자 실험 과정 해가지고 농도 이걸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가에서는 HA가 0.6g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를 가해서 완전히 녹였대요. 그래서 눈금가에 채웠다. 부피 플라스크에다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 넣고 눈금가에 채웠다는 얘기는 100m 수액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때 농도를 X몰 농도로 해볼게요. X몰 농도 100m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 25ml만 취했대요. 자, 그러면 농도는 그대로 X몰 농도 25m 취했고 그런 다음 이것을 준비하고 지시약 넣고 그 다음에 0.1몰 농도 NaOH로 적정했더니 중화 적정 부피가 얼마? 25ml래요. 그러면 우리 X몰 농도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X몰 농도짜리 25ml 준비했고 이거를 중화하는데 0.1몰 농도짜리 NaOH가 얼마 사용됐다? 25ml 사용됐다. 그러면 X는 얼마? X는 바로 0.1몰 농도. 되겠죠. 즉 처음에 준비한 0.6g 녹여서 100ml 만들었던 처음 준비한 이 용액의 몰 농도가 0.1 몰 농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억번 몰질량 구할 수 있지 않나요? 현재 처음 100m 이 안에는 녹아있는 몰수 얼마인가요? 0.1 몰 농도 곱하기 100ml 하면 얘는 10m몰. 그 다음에 이때의 질량이 0.6g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약산의 몰질량은 HA 이 약산의 몰질량은 몰수 10m몰 즉 10 곱하기 10의 3승몰 이것분의 0.6g 해주면 얘는 60g per 몰 해서 기억번은 바로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자 가에서 가용액 처음에 약산 수용이죠. 거기다가 메틸오렌지 지시약을 넣었대요. 자 메틸오렌지는 산성 조건에서는 빨간색
그 다음에 염기성 조건에서 노란색이라는데 변색 범위가 3.2에서 4.4라네요. 자, 그러면 이 우선 처음에 약산 수용액 니은번은 약산 수용의 pH 먼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약산 수용 pH는 2분의 1 가로 열고 pKa 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초기 농도 얼마? 0.1몰 농도. 그러면 pH는 3으로서 변색 범위 바로 직전이네요. 바로 직전이니까는 무슨 색? 노란색이라 빨간색이어야 되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다. 됐네요. 자, pH 확인해서 풀어야 돼요. 지금 변색 범위가 필면 상당히 낮아서 까딱 잘못해서 이 약산 수용의 pH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였다라면 4를 넘어서 뭐 예를 들어 뭐 4.8 뭐 이 정도였다. 뭐 또는 5였다. 그래서 산성수용인데 색은 무슨 색깔? 염기성 색인 노란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자 대략적인 확인 꼭 하고 풀었어야 됐다 하면서 니은번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번 가장 적당한 지시약은 뭐겠니 했어요. 현재 약산을 중화 적정하는 중이니까 중화점의 pH는 분명 염기성 pH 7보다 분명 높겠죠. 그래서 pH가 7보다 높은 데서 변색범인 거 하면 현재 누가 제일 적당한가요? 페노프탈렌. 이게 가장 적당하네요. 염기성인 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틸레드는 아예 안 되죠. 얘는 산성 조건에서 pH가 변하니까 산성 조건에서 변색범위니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디귿바 안 된다. 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번에는 12학년도 16번 문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자, 솔직히 이 문제 한 번 정도 더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자, 이 문제는 꼭 챙기길 바랄게요. 자, 그럼 문제부터 볼까요? Na2CO3와 바로 구격근 지워놓도록 하죠. CO3-2가와 그 다음에 NaHCO3 즉 HCO3-가 혼합된 시료를 분석한 산염기 적정 실험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실험 과정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바까지 쭉 있어요. 그러면 보기랑 같이 보면서 풀도록 하자 하면서 옳지 않은 걸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과정 중 공기로부터 물에 용해되는 CO2 양은 무시한다. 우리 용해되는 CO2 이것 때문에 증류소 같은 거 갈 때 한번 끓인 증류소 넣고 막 이런 작업했었죠. 그런 거는 우선은 신경 쓰지 말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번부터 다의 적정 반응은 무엇이냐 하고 있어요. 자, 다까지. 우선 다만 보면 안 되고 가나다 빠르게 좀 보자고요. 우선 가는 0.1몰롱도 HCl과 0.1몰롱도 NaOH를 준비했다. 뭐 특별한 얘기 없네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혼합 시료 2에서 2.5g 이 정도를 녹여서 250ml 부피 플라스크에 녹였대요. 자, 그럼 250 부피 플라스크니까 250m를 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250m 이 안에 현재 CO3-2가 얘는 X몰 농도로 잡고요. 그 다음에 HCO3-는 Y몰 농도로 잡아놓죠. 그런 다음 드디어 질문 부분이네요. 다에서는 자 20m 나용의 20m 취한다. 그 다음에 브로모크레졸 그린이라는 시약을 넣어놓고 0.1몰롱도 HCl로 적정했대요. HCl 적정. 자, 그러면 HCl 적정했다면 여기서는 우선 CO3-2가가 HCl과 중화돼서 자, 바로 구경꾼 지우면 H 플러스랑 중화돼서 HCO3-. 그 다음에 또 HCO3-가 또 H 플러스랑 반응해서 H2CO3까지 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는 현재 무슨 지시약을 썼죠? 브로모크레졸 그린 하면 자 우리 몇몇 자 수업 시에도 얘기했었죠. 제가 화학의 정석 때 얘기했었죠. 브로모크레졸 그린 뭐 몇몇 지시약은 변색 범위 염기성이다 산성이다 정확하게 pH까지 알면 뭐 더 좋겠지만 그건 좀 무리라고 생각되고요. 몇몇 지시약의 변색 범위가 산성이다 염기성이다 이것 좀 외워달라 했었죠. 그러면서 브로모크레졸 그린 같은 경우는 얘는 산성 조건에서가 산성 조건이 변색 범위죠. 한번 보면 브로모크레졸 그린 하면서 브로모크레졸 퍼플 그린 브로모크레졸 이 말이 붙으면 산성 조건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산성 조건 메틸레드 가장 유명한 게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메틸레드
그다음에 브로모크레졸, 퍼플 또는 레드 이런 것들이 산성 조건이다. 그다음 염기성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페노프탈레인, 그다음에 프레졸 레드, 뭐 요 정도가 얘가 염기성 조건, 이들이 대략 산성 조건, 이렇게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게 좋더라. 알았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중화됐을까요? 여기까지만 중화됐다면, 이 첫 번째만 중화됐다면 얘는 우리 잘 알고 있죠? NaHCO3는 염기성 염이라고. 그쵸? 염기성 염이라고. 이거는 여러분 세무 시간도 배우는 거잖아요. HCl 중화하기 위해서 염기성인 NaHCO3가 12지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배운 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염기성 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화했다면 우리는 이 지시학을 가지고는 이 지시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염기성에서 변색 범위인 지시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산성에서 했으니까 어디까지 갔겠어요? 여기까지 진행됐을 것이다. 여기까지 진행. 그렇다면 알짜 반응식, 중화 반응식은 이거와 그다음에 최종 이것까지다. 얘는 맞았죠? 그렇죠? 맞았고 엔드 하나 더 가봅시다. 엔드. 자, 이때까지 사용된 HCl은 얼마였어야 되나요? 우선 제일 먼저 X몰롱도 탄산이 먼저 중화돼야 되니까 X몰롱도 곱하기 25ml. 죄송해요. 20ml. X 곱하기 20. 미리몰, 단위는 미리몰 되겠죠? 이만큼이 우선 중화에 사용됐고, 그 다음에 또, 자, 얘가 먼저 1차로 중화돼서 HCO3 마이너스로 HCO3 마이너스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HCO3 마이너스랑 합쳐져서 또 최종 H2CO3까지.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됐고, 이게 바로 HCO3 마이너스의 몰농도인 거고, 거기에 곱하기 또 20ml. 용액의 부피가 20ml였으니까 20ml를 곱하면, 그러면 미리몰이죠, 단위가. 그러면 HCl은 얼마큼 필요했다? 바로 이만큼 필요했다. 즉 정리하면 EX 플러스 Y 곱하기 20ml가 미리몰이 필요했었을 거예요. 필요 HCl의 몰수. 그러면서 사용된 부피, 여기까지 사용된 부피 얼마였대요? 28ml. 얼마짜리가? 0.1 몰롱도짜리가. 이게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0.1 몰롱도 곱하기 28ml. 즉 2.8ml네요. 이 값이 2.8m몰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됐네. 여기까지 잘 할 수 있겠네요. 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거다. 브로모크레졸 그린 염기성이다. 이걸 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보통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끝까지 다 중화시키죠. 끝까지. 즉 H2CO3가 다 중화시켜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 보면요. 그러니까 바로 다 중화됐겠지. 뭐 이게 무슨 지시학이었을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 중화시켰겠지 생각하고 풀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보기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라에 넣어준 NaOH는 용액 중 HCO3 맛을 탄산 음료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라를 볼까요? 라는 새로운 나 용액 20ml를 준비해 놓고 새로운 이 삼각 플러스에 넣는다죠. 새로 다시 준비했다는 얘기. 또 위에 이 혼합 용액을. 그런 다음에 얘를 0.1 몰롱도 NaOH로 중화적정이 아니라 40m 첨가한다네요. 그러면 이게 뭔가요? 이거는 바로 역적정인 거죠. 역적정 우리가 하고자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중화되는 건가요? 둘 중 CO3-이가와 HCO3- 중 누가 중화되는 건가요? 바로 라에서는 누가 중화된다? HCO3-가 얘가 NaOH 구경권 바로 뗄게요. 바로 R자만 쓰면 자, 탄산 수소 음이온 HCO3-만이 중화돼서 누구로? CO3-이가로 이걸로 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모든 HCO3-를 CO3-이가로 만든다. 맞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얼마만큼이 넘어간 건가요? Y몰롱도 20m, 즉 20Y 미리몰이 20Y 미리몰이 0.1몰 농도짜리 40ml. 그러면 4m몰이죠. 4m몰의 NaOH랑 반응해서 반드시 누가 한 개 시작이 되나요? HCO3- 얘가 한 개 시작이 돼야겠죠? 한 개 시작되면서 얘는 모두 중화돼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NaOH는 얼마 남아야 돼요? 4-20Y만큼 20m몰만큼 남으면 되겠죠? 역적정이니까 얼마를 누구로
어느 농도 누구로 적정했다 이런 말이라 얼마 가했다 이런 말 넣으면 얘는 역적정 문제야 하면서 분명 그 애가 남았을 거야 하면서 그 남은 양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었죠. 습관처럼 여기까지 쭉 올 수 있어야 된다. 자, 됐고요. 그런 다음에 마에서 오면 최종 용액에 0.4 몰롱도 BaCl2를 첨가해서 침전이 생기게 만들었대요. 자, Cl-는 H 플러스, PB 플러스이까 HG2 플러스이까랑만 침전되니까 얘는 여기서 침전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금 H 플러스 이런 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l-은 침전에 작용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누가 침전에 참여되겠어요? 그러면 BA 플러스이까가 침전에 참여된다. 참여된다면서 음이온에는 현재 OH-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네요. CO3-이까 이렇게들 있죠. 그렇죠? 이렇게들 있는데 이들 중에 누가 침전됐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럼 그 다음을 보자고요. 저는 뭐 바로 이렇게 침전 어?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도 침전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수산화 음이온이 대부분의 수산화 음이온은 침전되기 때문에 OH-랑 만나서도 침전될 수 있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아직 잘 모르겠다. 다음으로 넘어가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 최종용에게 침전물을 형성시키고 이거를 걸러냈겠죠. 뭐 걸러내든 뭐 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페노프탈렌 지져 넣고 0.1 몰롱도 HCl 표준율을 적정했대요. 자, 누굴 적정했을까요? 누구를? 응? CO3 맛일까? 얘를 적정했을까요? 남아있는 OH 맛을 적정했을까요? 현재가 역적정이라는 걸 우리가 눈치챘으니까 우린 누굴 적정했을 것이다? 남은 얘를 적정했겠죠? 이것을 적정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BA 플러스 이가랑 OH 마스랑 침전되면 안 되겠죠? 누가 침전돼야겠어요? 바로 BA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탄산음이온 얘가 만나서 이 둘이 만나서 BA CO3로 침전이 되어야겠죠. 그래야 진짜 염산 넣었을 때 중화 반응에 방해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염기가 OH에서 남은 거와 탄산음이온 역시 염기잖아. 그럼 여기다 염산을 넣으면 둘 다 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적정 실험에 방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되지 않도록 CO3 마스크를 제거시킨다.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놈 알았죠? 상당히 중요한 거. 그래서 얘를 침전시켰다. 맞았죠? 이런 거 시험에 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4번. 4번 바의 적정 반응은 바에서 적정 반응. 자, 지금 누굴 적정했댔죠? OH마스 적정. 그렇다면 염산을 가서 OH마스 적정이니까 알짜 반응이 뭐겠어요? H 플러스 OH마스 반응에서 물이 된다. 이게 바로 맞는 얘기. 이게 바로 알짜 반응식. 역시 맞았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의 미지시로 소용에는 탄산수소 음이온이 농도 얼마니? 즉 X몰 농도, Y몰 농도 찾으라는 건데 저 지금까지 다 맞았죠? 그러면 얘가 틀렸겠네. 확인해 볼까요? 우선 아까 전에 우리가 농도 확인할 수 있는 식들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이렇게 이거 하나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OH 맛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HC 얼마 사용됐죠? 0.1 몰농도짜리 28 역시 또 2.8ml. 자, 남은 얘를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4-25Y 이걸 적정하기 위해서 얼마 사용됐다? 2.8ml이 사용되었대요. 그럼 Y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죠. Y 먼저 구해보면 Y는 4-2.8 하고 그러면 나누기 20 해주면 얘는 얼마? 얘는 0.06 몰농도. 이게 누군가요? 이게 바로 HCO3-의 농도가 0.06 됐고 그 다음에 0.06을 위로 올라가면 EX 플러스 0.06 곱하기 22 얘가 22.8. 자, 20 먼저 넘기면 2.8 나누기 20 해주면 0.14. 그래서 0.06 넘겨주면 0.08. 그럼 X값 즉 CO3 이가의 농도는 얼마? 0.04 몰농도. 이와 같이 구해지더라 하면서 0.05 아니었죠?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죠? 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산염기 좀 자신 없는 분은 그냥 바로 제꼈을 것 같은데 자, 산염기 자신 없지 않은 학생들 산염기 풀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 또 나온다 봐요. 또 나온다 보니까 자, 한 두세 번 연습하기를 바랄게요. 알았죠?
자, 이번에는 05년도 예비 13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을 찾기가 좀 여러분한테 좀 헷갈리는 그러한 문제인데, 자, 아무튼 문제부터 읽어볼까요? CaOH2 용해도 곱상수를 농도를 알고 있는 NaOH 수용액에 NaOH2를 포화시킨 후 용액 속 OH 마스 농도를 염산 표준율로 적정하여 결정한다 뭐 하면서, 자, 실험 과정 중 잘못되기 시작한 단계를 찾아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원리를 먼저 보자고요. 원리를 보면 우리가 현재 비커에 우선 제일 먼저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NaOH, 뭐 예를 들어서 뭐 0.1몰 농도 NaOH 수용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우선 뭐가 있는 거예요? OH 마스의 몰 농도가 우선 처음에는 0.1몰 농도 이렇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CaOH2를 녹였다. 그러면서 얘가 용해도가 S 몰 퍼 리터로 해봅시다. 그러면서 여기는 1리터였고요. 자, 그러면 얘가 CaOH2가 수산칼슘이 용해돼서 칼슘 플러스 이가와 그 다음에 두 개 OH 마이너스 하면서, 자, 이 용해도라는 것은 OH 마이너스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인 조건에서의 용해도였죠. 순수한 물에서 용해도가 아니라, 자, 0.1몰 농도 조건에서 용해도 S를 했을 때, 자, OH 마이너스가 S 0.1몰 농도 있는 거에서 추가로 ES만큼 더 녹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농도를 뭐 하자? 얘를 HCl로 적정하자는 거예요. 적정해서, 자, 최종, 수산화칼슘이 녹은 다음에 OH-몰 농도로 알아내면, 거기서 빼기 0.1 해주고 나누기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자, NaOH 0.1몰 농도 속에서의 CaOH2의 용해도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자, 칼슘 플러스 이거는 S만큼 녹고 OH 마이너스는 0.1 플러스 ES만큼 녹아 있고 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이것에 제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CaOH2의 KSP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우선은 실험이 어떤 건지 대략적인 전체적인 개요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자, 이제 실험 방법을 보자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간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4개의 100ml 비커에 준비해 놓고 눈금 실린더를 이용해서 중류수, 그 다음에 0.025몰 농도, 0.05몰 농도, 0.1몰 농도 총 4개의 수용을 만들어 놨네요. 순수한 물, 그 다음에 NaOH 수용액, 특정 농도 NaOH 수용액을 만들어 놨고, 그런 다음에 4개 비커에 각각 약 숟가락 반 정도의 CaOH2를 넣고 10분 동안 교반을 평에 도달한다. 소위 평에 도달하게 한다면서 바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포화 수용액을 만들자는 얘기죠. 포화 수용액. 그러면서 포화 수용액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자, 현재 그냥 순수물, 첫 번째 순수물 해볼게요. 순수물에 여기다가 CaOH2를 과량 넣어가지고 침전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면 침전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용해, 그 다음에 침전, 소위 용해와 침전 평형이력이 있다면서 이 용액이 바로 포화수용액,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서 침전물 존재하도록 충분한 양 여기 반 정도 넣었다. 이게 바로 충분한 양의 고체 수락칼슘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평형도들에서 포화수에 만들었고, 그런 다음, 자, 이 고체 이거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HCl을 산을 넣으면 중화되면서 침전돼 있던 CaOH2가 다시, 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용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를 뭐 해야 된다? 제거를 해주고 해야 된다. 하면서 제거 단계 분화 깔대를 이용해서 고체를 즉 침전물을 분리했다는 얘기죠. 분리하고 거론액을 새 비커에 보관한다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라에서 문제가 돼요. 라에서 분화 깔대기에 연결된 플라스크의 벽에 묻은 용액을, 자, 분화 깔대기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실험되어 있냐면, 자,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압할 수 있는 연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진공으로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화 깔대기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름종에 넣은 다음에 이 용액을 여기다 조금씩 부어가지고 고체는 걸러내고, 그 다음에 액체는 흘러내린다. 이 흘러내린 이 액체가 뭐로 먹게 됐어요? CaOH2의 포화 수용액이 되겠죠. 자,
OH-의 몰 농도가 얼마? 포화 농도. OH-의 몰 농도가 얘가 포화 농도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걸러내는 거였죠. 걸러내는데, 걸러내면서 뭐 여기 뭐 좀 튈 수도 있다 하면 튈 수 있다, 또는 이 걸러낸 액을 비커로 옮기면서 이 분화 깔때기 요 삼각 플라스크에 이 용액이 좀 벽면에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남아있는 거 이거 이거를, 자, 우리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중류수로 세척한 다음에, 세척하면서 그 세척액을 또 방금 비커에 옮겨 놓은, 자, 이 용액을 비커에 옮겨 놨는데 거기다가 이거를 세척한 다음에 또 그거를 여기다 부은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학생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벽에 OH- 벽에 좀 벽에 묻어 있는 거, 이제 벽에 묻어 있는 용액에 OH-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까지 다 꺼낸 거 아니야? 하면서 뭐 아무 문제 없네, 맞았네 하고 실수하기 딱 좋아요. 근데 이거는 거른액을 세척액으로, 중류수로 세척한 다음에 걸러낸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세척하면 OH마서 다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데, 방금 뭐랬죠? 새로운 중류수로 세척을 한댔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포화수용에다가 사실상 중류수를 더 넣는 셈이 돼요. 중류수를 첨가하는 셈이 돼요. 그러면 OH-의 몰 농도가 이가 포화 농도로 넘어와야 되는데, 중류수 첨가했으니까 농도 뭐 하겠어요?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쵸? 농도가 낮아지고, 그런 다음에 이 중에 일부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HCl로 적정할 건데, 적정할 때 우리는, 자, 물을 가해서 중류수에 가서 희석된 OH-의 몰 농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희석된 OH- 몰농도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용해도 급상수, 얘가 희석이 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더 낮은 농도로 측정이 될 테니까, 그러면 최종 KSP는 더 낮은 값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소위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현재 우리는 농도를 구하는 게 목표다 하면서, 농도는 이만한 용액이 있을 때, 자, 여기서의 농도나 또는 여기서 일부를 취한 것에 여기서의 몰 농도나 전체 몰 농도나, 얘는 뭐예요? 얘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형태의 실험을 할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몰수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몰수를 구하려는 게 아니고 몰 농도를 찾으려는 게 목표예요. 지금. 따라서 여기다가 중수를 더 넣어서 희석한다,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몰수를 구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몰농도, 몰농도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일정량을 취해서 그것의 몰농도. 봐봐요. 마지막에 보면 나 용액 25ml를 피펫으로 취한 다음 이 안에 있는 몰농도를 측정한다. 측정하면, 자, 그러면 처음 1리터당 있는 몰농도도 우리는 알 수 있다. 고로 KSP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중류수 첨가해서, 즉 중류수를 해석한 다음에 그 세척액을 여기다 넣는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되더라.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요와 같이 밀도의 개념과 같은 농도를 우리가 구하려는 거다 보니까, 몰수 구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농도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 과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 세척액은 거른액에 합하면 절대 안 된다. 알았죠? 농도를 알려는 거니까. 그래서 틀린 거는 누구? 바로 라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거 몰수 구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착각하시면 안 된다. 몰농도 구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라가 틀렸다 이거. 자, 조심 좀 해주시면서, 자, 이런 문제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아는 두자고요. 알았죠? 자, 이번 문제는 10학년도 11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침전 평형을 이용해서 CL마이스 농도를 측정하는 소위 침전 적전이죠. 침전 반응을 이용한 침적이 아니라 침전 적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CL마이스 농도 측정이, 미지시로 속에 들어있는 CL마이스 농도 측정이 목표고요. 그런 다음 실험 과정을 봅시다. 자, 이거는 실험 과정을 먼저 보는 게 좋은데, 왜 그러냐면 현재 보기가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실험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빠르게 본 다음에 보기를 보는 게 나아요. 보통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올 때는 그 1, 2, 3, 4, 5가 실험 과정 순서대로 질문한 거기 때문에 동시에 봐도 괜찮겠지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질문할 때는 그 전반적인 거,
질문하기 때문에 순서도 좀 뒤죽박죽 될 수도 있고 전반적인 거 묻기 때문에 실험 과정을 먼저 빠르게 한번 보자. 알았죠? 자, 아무튼 1번부터 보면 1번은 질산은 수용액을 먼저 준비했대요. 농도 알고 있는 표준용액 준비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미지시로 수용액, 즉 CL마스가 포함된 수용액 50ml 준비했대요. 그러면 CL마스 이 미지시로 속에 CL마스의 몰 농도가 우선 X 몰 농도 잡아놓고 이거 50m를 준비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다음 여기에다가 0.1 몰 농도 크롬산 소듐 수용액을 두세 방울 넣었다. 자, 어떤 물질을 두세 방울 넣었다. 이런 말이 보이면 이거는 누굴 넣었다는 얘기냐면 이 물질이 이 적정에서의 지시약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두세 방울 누군 걸 넣었다. 그러면 그것은 지시약이구나.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 지시약의 활용도는 색 변화로 당량점을 찾아준다. 이거죠. 그런 다음 보니까 붉은색 침전이 관찰될 때까지 2번 수용액을 1번 수용액으로 적정한다. 자, 방금 CL마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지시로 하면서 자, 현재 삼각 플라스크가 그려볼까요?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지금 미지시로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지금 CL마스 X몰 농도로 들어있고 50ml 준비해놨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크롬산 소듐 크롬산 소듐 하면서 이온성 고체니까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CR5퍼 마이너스가 이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누굴 넣었다? 여기다가 HNO3 즉 H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를 넣은 거예요. 넣었는데 여기서 우리 침전편에서 배운 거 항상 가용성염을 만드는 거 NO3- 침전평에서 구경꾼이에요. 절대 누구랑 만나도 침전되지 않아요. and Na 플러스도 절대 누구랑 만나도 침전되지 않죠. 자, 그러면서 누가 침전되겠어요? 우선 예상되는 거 AgCl 침전될 거고요. 자, AgCl 침전. 그런데 이 또 AgCl은 우리가 색깔도 알아요.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얘기죠. 소위 국민 침전물. 얘는 흰색 침전물이다. 흰색 침전물이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붉은색 침전이 관찰될 때까지 Ag 플러스 수용을 적정했다. 그러면 붉은색 침전 누굴까요? 붉은색 침전은 바로 요 Ag 플러스 남은 거가 누구예요? Ag 플러스에 남은 게 누구? 바로 음이온 중에 남은 것 중에 CR5퍼 마이너스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g2의 CR5퍼 침전물 얘가 바로 붉은색이다. 그러면서 이 붉은색이 관찰될 때가 적정 완료된 거래요. 그러면 자, 우선 얘는 먼저 침전되고 침전 순서 보면 색깔을 빨간색 쓰지 말고 이제 파란색 쓰죠. 침전 순서를 보면 침전 순서는 얘가 1번으로 침전되고 그 다음 얘가 침전대를 할 때가 바로 뭐다? 모두 CL마스 모두 적정된 거다. 즉 이게 바로 뭐가 됐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시약이 된 거네요. 그렇죠? 이거 지시약 딱 맞았네요. 그렇죠? 붉은색은 이걸로 침전된 거다. 자, 그다음에 이건 지시약이 맞았구나 확인 다 되는 순간 그리고 불새 침전이 관찰될 때 딱 끝냈으니까 그 침전이 생성될 때까지 가한 HNO3의 부피 얘가 뭐가 되겠어요? 당장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당장 부피. 그러면 우리 H 플러스 가한량도 알게 되니까 CL 마스 몰 농도 우리 구할 수 있지 않나요? CL 마스 몰 농도 X 몰 농도 그 다음에 곱하기 50ml 이것은 얘는 뭐랑 같아야 돼요? 현재 H 플러스와 CL 마스는 1대1로 만나서 침전되는 거니까 이 양은 뭐랑 같아야 된다? 가한 H 플러스의 몰수랑 같아야 된다 하면서 농도는 0.1 몰 농도였고 가한 부피 얼마? 25ml 이거였으니까 그러면 결과적 X는 얼마? 50 넘기면 얘는 0.05 몰 농도 이렇게요. 이게 바로 용액 내 CL 마스 몰 농도 되겠죠? 그러면 디귿번 바로 맞았고요. 니은번 붉은색 침전은 AG2CR5퍼 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업번 AgNO3 대신 BaNO3. 자, NO3 맛은 의미 없고요. 즉 BA 플러스 이가로 H 플러스 이거 대신 BA 플러스 이가 이거를 이용해도 되겠냐라는 건데 BA 플러스 이가는 CL 맛이랑 만나서 침전을 이루지 않죠. 따라서 기업번은 안 되겠네요. BA 플러스 이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푼다. 자, 그런데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하면 질문, 꼭 이런 질문 들어오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밑에 AGCL 침전된 거, AGCL 침전된 다음, 이 침전물이 다시용해 있잖아요. 그럼 다시용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이 적정 계산, 요 농도 계산, 아까 마지막 이 농도 계산, 단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다시용해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다시 용해되는 양이 이 양 대비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용해되는 양은 매우 작을 거 아니에요. 매우 작을 거니까 그 양은 뭐 한다? 무시된다. 고로 다시 용해는 고려할 필요 없다. 이러한 침전 적정할 때는 다시 용해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할 거 없어요. 그랬죠? 그 어떠한 침전물의 침전 적정을 하더라도 다시 용해는 고려하지 마라. 알았죠? 오차 범위에 들어가니까 의미 없어졌죠.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확인됐어요. 됐죠? 자, 이번에는 15학년도 MD 19번 문제로 용 침전 평형의 KSP 구하고 뭐 등등 하는 용해도 곱상수 구하고 하는 그런 문제 중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자, 차근차근 풀면은 답은 그래도 구할 수 있긴 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 좀 넉넉한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시험 때 가능할지 모르겠네. 아무튼 자, 보도록 하죠. 현재 순화칼슘의 용해 반응식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얘의 KSP와 공통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보기를 봤더니 X는 Y보다 크다. 또 칼슘 플러스 이가 농도는 실호 1과 실호 2에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결과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네요. 바로. 그러면 이 문제는 보기의 질문들이 실험 순서에 맞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들 위주로 질문하는 거니까, 즉 용해도 곱상수라든가 공통효과 이거에 맞춰 질문하는 거니까 문제는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그 전에 공통효과는 뭔가요? 공통이온을 가하면 용해도는, 즉 칼슘 플러스 있거나 OH 맛을 가하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이게 바로 공통효과죠. 자, 이와 같이 해놓고 가부터 중류수 50ml에 50m를 100m 비커 넣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준비했다네요. 그런데 하나는 중류수를 50ml, 또 다른 하나는 NaOH, 공통효과로 OH 마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OH 마스 몰농도가 0.025 몰농도짜리 두 개의 비커를 준비해놨대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비커에 충분한 양의 칼슘, 수산화칼슘 1g씩은 넣었다. 1g이 충분한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잘 저어 표현에 도달하게 했다. 즉 무슨 상태로 도달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포화 상태면서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침전물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바로 포화 상태랬죠. 그런 다음에 그 침전물, 고체 침전물 다 녹지 않고 남아있는 수산화칼슘을 이제 고체를 이제 그 다음에 걸러내서 제거하고, 바로 나왔죠. 제거하면 남은 수용액은 그대로 뭐다? 포화 수용액. 됐죠? 그러면서 하나는 순수한 물이니까, 자, 용해 방식 써놔 보고, 얘가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 이가. 자, 상은 잠깐 생략할게요. 두 개 OH 마이너스 하면서 순수한 물 중류수에는 S만큼 용해되면 이게 칼슘 플러스 이가 S, 그 다음에 S만큼 S 몰 퍼 리터 또는 몰농도만큼 용해되면 칼슘 플러스가 S, OH 마스 ES 이와 같이 되겠죠. 하지만 두 번째 0.025 몰농도 NaOH 수용해서 용해시키면 OH 마스가 우선 먼저 가해준 NaOH에서 0.025 몰농도 있는 조건에서 얘가 S 프레임만큼 용해되면, 그러면 칼슘 플러스니까 S 프라임만큼 있고 요게 플러스 ES 프라임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공통 이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해들은 분명히 누가 더 크다? 중류수에서 더 클 거예요. 즉 칼슘 플러스니까의 몰농도 때가 더 칼슘 플러스가의 몰농도는 중류수, 즉 공통 효과가 없을 때가 더 크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수산화칼슘의 용해도 곱상수는 매우 작을 테니까 이건 분명히 요 OH 마스의 몰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OH 마스의 몰농도는 따로 더 가한 NaOH를 따로 더 가한 두 번째 용해에서 OH 마스의 몰농도는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우선 이와 같이 되고, 그리고 KSP 구하는 것도 못 필요했으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KSP를 구한다면,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KSP를 구한다면 여기서의 KSP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S 곱하기 2S의 제곱, 즉
얘는 4S의 세제곱 이와 될 테고, 아래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보통 이거 근사에서 푸는데, 근사에서 풀어서 S 프라임 곱하기 0.025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푸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해요. 이건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우선 두 용의 이와 같이 용해도가 될 것이다 확인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포화 수용에게는 거른 용액, 고체를 거른 용액에서 칼슘 플러스 있거나 OH 마스도는 지금 제가 적어놓은 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이 거른 용액 25ml씩을 취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취한 용액에서도 농도는 이들 농도가 그대로 있겠죠. 농도들은 이 농도들로 그대로 있을 거고, 이것을 100m 플라스크에 옮겨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G시약 두세 방울 넣어 놓고, 그 다음에 HCl로 각각 적정했대요. 누굴 적정했다는 얘기예요? OH- 적정. 그럼 여기서는 알짜 반응식 뭐가 될까요? OH- 바로 H 플러스 적정해서, 그래서 H2O 된다. 이게 알짜 반응이 되겠죠? 그러면서 0.1 몰롱도 HC로 적정했더니 중류수 시료 1. 자, 중류수가 시료 1이네요. 시료 1에서는 사용된 HCl의 부피가 X고요. 즉 이만큼을 중화 적정하기 위해서 0.1 몰롱도짜리가 얼마? X 밀리리터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ES 몰롱도에 그 다음에 아까 25m 취했으니까 여기 ES 곱하기 25ml, 이것은 ES 몰롱도 곱하기 25m는 누랑 같다 0.1 곱하기 X 밀리리터, 얘랑 같다 이거 될 테고, 그 다음에 시로 2에서는 즉 NaOH가 먼저 준비해 놓은 다음에 여기 수납칼슘을 녹였던, 여기서는 Y미터에 HC를 들어갔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값에 곱하기 25ml, 이것은 누구랑 같다? 이것은 0.1 몰롱도 HCl 수용액 Y미터랑 같다. 우선 이와 같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실험이 무엇이었는지 간단해서 이와 같이 해석해 봤고요. 그런 다음 바로 보기 X와 Y 누가 더 크냐 물었어요. 자, 필요한 HCl의 양 누가 더 컸을까요? 아까 전에 공통효과로 OH 마스를 이미 가해 놓은, OH 마스의 몰롱도가 이미 가해져 있는 이때가 OH 마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X보다 Y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Y가 더 클 것이다. 그럼 X는 Y보다 크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칼슘 플러스 이과의 몰롱도는 공통효과가 없는 중류수에서가 용해도가 더 크다 해서, 자, 시료 1보다 시료 1이 시료 2 때보다 더 커야겠죠? 2가 더 큰 게 아니죠? 역시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3번은 KSP 구하자면서 상당히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모르겠어. 그쵸? 그러면 자, 복잡한 계산 했으면 제가 뭐 하랬어요? 우선은 건너뛰어라. 자, 보기 5개 중 옳은 거 하나 골라라. 이런 문제니까 소거법을 쓰자고요. 그래서 우선은 3번 보기는 우선 패스하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과정 가에서 NaOH의 농도를 만약 0.05가 아니라 0.025 몰롱도가 아니라 0.05 몰롱도, 농도가 더 크게 잡았죠. 이렇게 하면 실험 나에서 녹지 않고 남는 고체양은 증가냐 감소하니 묻고 있어요. 자, 여기 뭐 하고 있어요? 공통효과로 OH 마스의 몰롱도를 더 늘리자 이 얘기죠. 그러면 표형은 왼쪽으로 용해도 뭐예요? 이와 같이 하면 용해도는 감소한다. 용해도 감소한다. 따라서 녹지 않은 CaOH2 고체의 양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한다 아니라 증가한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과정 나에서 CaOH2 수산화칼슘의 양을 1g이 아닌 5g으로 바꿔준다면 그때 적정히 소비되는 HCl의 부피는 모두 증가한다. 자, 지금 1g 또 모두 녹지 않아서 고체가 남아서 그거를 걸러내서 제거시키고 있는데 5g. 그러면 걸러내는 고체양만 더 늘어날 뿐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농도들은 이러한 용해도는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변화 없죠. 용해도는 변화 없다. 용해도 변화 없음. 고체 더 넣어봤자 용해도 더 증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표형이동 르샤톨리에요. 고체 더 넣어봤자 표형이동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OH 마스의 몰롱도나 칼슘 플러스가 몰롱도는 변화 없다. 고로 HCl의 부피 변화 없다. 모두 증가해라. 변화 없다. 변화 없음 해야겠죠? 변화 없음. 따라서 5번 또 틀린 보기. 그러면 3번 아까 우선 복잡한 계산이 나면서 패스했던 3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보기. 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좀 보였지만 어때요? 시간만 좀
여유가 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죠. 시간과의 싸움에서 거기서 좀 실험 문제가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이 없자 있는데, 시간만 있었다면 이 문제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않나요? 아주 어려운 문제 아니지 않나요?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답은 골라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 보자면서, 우리는 보통 이거 용해도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매우 작을 거니까 근서로 무시. 자, 좀 지저분해 써놓은 거 좀 지워놓고요. 우리가 평상시 수학적 계산할 때는 이 부분 근사로 무시하면서 바로 KSP 값은 S 프라임 곱하기 0.025 몰롱도의 제곱, 이렇게 풀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Y로 바뀌어 있고요. 자, Y로 바뀌어 있다. 누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Y로 바꿔놨고요. S 프라임 이거 대신 Y로 바꿨고, 그 다음에 근사를 전혀 안 했어요, 지금. 근사 전혀 안 해서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S 프라임이나 여기 S 프라임 여기 또 있죠? 요 S 프라임 이거를 Y로 바꿔서 KSP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선 제일 먼저 KSP 구하는 공식을 먼저 좀 써놔보면, S 프라임 그 다음에 곱하기 0.025 몰롱도 플러스 ES 프라임, 이것의 제곱인데, 자, S 프라임은 뭐로 바꿔야 된다? Y로 바꿔야 된다. 즉 바로 이 부분이요. 자, 이거 농도 곱하기 25ml는 뭐랑 같아야 된다? 0.1 곱하기 Y랑 같다. 바로 이 부분이요. 자, 그 부분 갖고 온다면 보세요. 0.25 플러스 ES 프라임 여기다가 곱하기 25ml, 이것은 0.1 곱하기 Y랑 똑같다 하면서, 우선 먼저 이 부분이, 이 안에 부분이 먼저 필요해요. 이 안에. 왜? 여기 봐봐요. 요거. OH 마스 몰롱되면서 이게 지금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OH 마스 몰롱도니까. 자, 0.25 플러스 ES 프라임. 이 값은 25분의 0.1 곱하기 Y. 이거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S 프라임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요 방금 구한 이 식에서 S 프라임을 또 정리해 보자고요. S 프라임 정리하면 0.25 먼저 넘겨주고요. 0.25 넘겨주면 25분의 0.1 곱하기 Y 빼기 0.25, 그 다음에 2 또 넘겨주면 이거 전체 곱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S 프라임 됐죠? 그런 다음에 이 S 프라임 대입하고요. 또 자, OH 마스 몰롱도 이것도 여기다 대입하면, 그러면 최종 2분의 1 앞으로 우선 꺼내 놓읍시다. 2분의 1 꺼내지고, 그 다음에 S 프라임은 25분의 0.1 곱하기 Y 빼기 0.25, 그 다음에 곱하기 OH 마스의 몰롱도는 뭐였다? 25분의 0.1 곱하기 Y, 이것에 또 뭐 해야 돼요? 제곱 있죠? 제곱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용해도다 하면서 볼까요? 2분의 1 있고요. 0.1 곱하기 25분의 Y 맞고요. 빼기 0.025, 0.0을 하나 생략해놨었네 제가. 0.025 어디서부터 생략한 거야? 여기서까지는 잘 쓰고 그 다음부터 생략해놨었군요. 0.0, 여기도 그러네. 0.025 0.025 빼기 0.025 됐고, 그 다음에 0.1 곱하기 25분의 Y의 제곱 딱 맞죠? 딱 맞죠? 근사 쓰지 않고 이렇게 해서 구한 거였어요. 하지만 답 고를 때는 3번 풀 줄 몰라도 답은 고르는데 문제 없죠. 계속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답 고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 시간 확보가 관건이 그런 문제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됐네요. 자, 이번에는 10학년도 MD 19번 문제. 우리 17년 이전까지는, 즉 16년까지는 13번까지는 MD 미트였고요. 죄송해요. 13번까지래. 16번까지. 16번까지는 미트까지 공통이고, 그 다음에 17번부터 19번까지는 디트. 하면서 디트가 좀 문제가 좀, 디트 3개 문제 더 나오는데 이 3개가 좀 난이도가 더 높았어요. 자, 아무튼 그런 때인데, 자, 보도록 할까요? 우선 이 문제의 목표는 미지시론의 칼슘 플러스 이가의 농도를 측정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한 실험이었는데 우선 칼슘 플러스의 목표이다 하면서 뭐 실험이 쭉 나왔는데 이 실험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놈, 엄청 중요한 놈이에요. 엄청 중요한 놈으로 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죠? 또 나왔으면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자, 볼게요. 자, 칼슘 플라스틱과가 포함된 10ml 미지시로에 자, 여기에 칼슘 플라스틱과 X몰 농도라 가정해 봅시다. 이거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참 죄송해요. 보기 1, 2, 3, 4, 5 나와 있으니까 실험 과정과 같이 연동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보는데 지금 보니까 침전 형성되는 것은 과정 3에서 제거된다. 반응 시 2A는 얼마냐? 지금 실험 과정과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죠? 그러면 실험 과정 먼저 한번 빠르게 보자고요. 그러면서 얘는 실험 과정 자체가 좀 중요한 놈이에요. 이거를 좀 여러분이 알았으면 한다. 라는 거 하면서 자 아무튼 엑스몰 농도 칼슘 녹아있는 거 준비해놨고 그 다음 여기다가 옥사산 소듐을 가했대요. 그랬더니 약한 염기성 해놓고 가했더니 침전이 생겼대요. 침전 생겼다. 자 누가 침전됐겠어요? Na 플러스는 절대로 침전되는 애 아니니까 빼고 나면 옥사산 음이온과 칼슘 플러스 이가가 만나서 침전. 자 여기 밑에 친절하게 반응식도 알려줬어요. 이렇게 옥사산 칼슘으로 침전된다. 옥사산 칼슘 침전된다. C2O4 얘가 침전될 것이다. 얼마큼 침전되겠어요? X몰 농도짜리 10ml 몰수로 바꿔놓으면 여기 지금 고체니까 몰수로 바꿔줘야 돼요 지금. 자 그러면서 몰수로 바꿔오면 얘가 10X 미리몰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침전된다 얼마만큼 10X 미리몰만큼 침전되고 있을 거예요.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자, 이론적인 것 좀 잘 좀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 옥사산칼슘은 얘는 염기성 불용성 염이에요. 염기성이며 불용성 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침전시킬 때, 즉 모든 칼슘 플라스틱가를 자, 여기 10x 미리몰이라는 칼슘 플라스틱가를 완전히 모두 침전시키려면 완전히 침전시키려면 자 염기성 염으로 침전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액은 무슨 상태로 염기성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를 만약 산소로 만들어 놓으면 산성 쪽에서는 염기성 불용성 염의 용해도 증가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거 염기성 만들어야 된다. 요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 알았죠? 자, 됐고. 그런 다음 뭐 한대요? 그 침전을 거는 장치로 모으고 침전물 모으고 즉 얘를 모았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소량의 참으로 씻어준다. 자, 씻어준다. 참 오랜만에 보이네요. 자, 침전물 걸러내면서 그 침전물 내가 사용할 때는 마지막에 색척작업을 꼭 하는데 이 색척작업 왜 한댔죠? 침전물 이 옥사살칼슘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표면에 이 고체 침전물 표면에 다른 이온들 또는 다른 불순물들이 이렇게 묻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는 옥사산 얘를 충분한 양을 가해놨었기 때문에 옥사산 음이온이라든가 Na 플러스 이런 게 막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특히 옥사산 음이온. 그러면서 그 놈은 나중에 우리한테 5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뭐 한다? 찬물로 씻어준다. 찬물로 세척해 주는 거다. 필요 없는 이온들 제거하는데 찬물로 세척해 준다. 요거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거 설명해 준 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아무튼 자 찬물로 세척한다. 얘는 필요 없는 애들을 제거한다. 하면서 침전 형성 후 남은 옥사산 음이온을 과정 3 여기 찬물 세척해 준다. 여기서 제거한다. 딱 맞네. 그쵸? 딱 맞는 얘기 됐고 그런 다음 자 4번 산성 용액에서 3번 침전을 칼슘 플라스틱가와 옥사산으로 완전 용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이게 무슨 염이랬죠? 염기성 염. 따라서 여기다가 산을 가하면 용해도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한다면서 어떻게 완전히 완전히 다 녹인 거죠. 칼슘 플라스틱과 대 옥사산으로 여기다가 두 개 H 플러스 하면 칼슘 플라스틱과에 그 다음에 H2C2O4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히 모두 다 얘가 용해됐으니까 요 칼슘 플라스틱과 다시 10x 미리몰일 테고 이 옥사산 또 얼마겠어요? 얘도 10x 미리몰 이렇게 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방금 3번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고체 침전물 있는 거에 이 표면에 C2O4-이가가 불순물로 달라붙어 있고 이게 그대로 넘어왔다면 여기까지 넘어왔다면 얘는 옥사산 음이온은 이거보다 더 많게 되더라. 이게 바로 오차를 주는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척이 진짜 필요했던 건 맞았죠?
자, 확인됐고요. 그런 다음 5번. 자,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 나오는데 진한 보라색의 누구로? 과망간산 칼슘. aka MnO4 마이너스. MnO4 마이너스 얘가 착이온으로서 얘가 삼연체를 갖는 착이온으로서 색깔을 보라색, 굉장히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걸로 적정했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MnO4 마이너스가 또 중요한 게 있죠. 이걸로 우리 산화환원 적정할 때 지시약이 따로 필요 없죠. 지시약이 필요 없다. 왜? MnO4 마이너스는 산화 환원되면, 즉 얘가 환원되면 Mn 플러스 이가로 환원되는데 이 Mn 플러스 이가 얘가 바로 무색이잖아요. 무색. 그래서 보라색을 띠는 MnO4 마이너스 넣었을 때 산화 환원이 일어나고 있다면 들어가는 족족 무슨 색? 무색. 그러다가 산화 환원이 종료가 되면, 즉 적정이 종료되면 보라색인 MnO4 마이너스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남기 때문에 보라색을 띠게 된다. 내내 적정하는 동안 내내 무색이다가 보라색을 띠는 시점이 바로 뭐다? 종말점이다. 종말점이래. 당량점이다. and 지시약이 필요 없다. 이 맛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5번 보기에 바로 나와요. MnO4-는 자체가 지시약의 역할을 한다. 하면서 무색에서 보라색. 자, 근데 보라색이 처음부터 진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옅은 보라색 또는 뭐 옅은 분홍색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옅은 분홍색. 이것들 때가 바로 뭐다? 이때가 바로 당량점이다. 이퀴밸런스 포인트다 하면서 자, 색변화 이것도 묻기도 하고 또는 지시학 역할을 한다. 따로 지시학이 필요 없다. 이런 걸 묻기도 해요. 그러면서 5번 보기는 맞았네요. 자, and 그리고 MnO4 마이너스는 좀 전에 Mn 플러스 이가로 환원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 했었죠. 바로 4번 또 맞는 얘기. 요거 아예 통째로 MnO4 마이너스는 환원되면서 플러스 7가에서 플러스 2가로 환원되면서 색변화 이런 것도 그냥 통째로 데이터 함께하면 좋겠어요. 그러시죠? 그러면서 4번 또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종말점까지 사용된 KMnO4 마이너스 수용액이 12ml였대요. 그러면 현재 산화하는 반응이 2번에서 친절하게 지금 개수가 하나 빼고 다 알려줬네. 하나 빼고 다 알려줬으면 우리 이거 산화는 균형 맞추기 할 필요 없이 미정계수법으로도 간단히 우리 풀 수 있죠. 그렇죠? 현재 H는 여기서 10개, 여기에서 A개, 10 플러스 A개, 반응물 쪽은 10 플러스 A고 생성물 쪽은 여기 16개. 이게 16개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A는 6이네요. 6. A는 6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옥사산을 MnO4 마이너스 적정 중이니까 우리는 중화적 산화원원 적정 요 두 개만 딱 필요하네. 그래서 그 둘만 딱 가져와 보면 5개의 H2C2O4 이해가 2개 MnO4 마이너스로 적정되는 것이다 하면서 얘는 몰수가 얼마? 몰수가 앞서 10x 미리몰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현재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짜리 얼마 사용됐대요? 12ml 사용되었대요. 그러면 둘을 곱하면 몰수고 거기다가 곱하기 자신의 개수 나누어주고 상대 개수 곱해준 값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앞에 있는 얘랑 똑같아야 된다. 즉 10x는 2분의 5 곱하기 10의 마 3승 곱하기 12 하면 이게 바로 단위가 미리몰 하면서 10 넘기면 나누기 10분의 1 이렇게 해서 10도 넘기면 우리는 x도 구해지네요. x 바로 뭐예요? x가 바로 뭐였죠? 최초 미지실온의 칼슘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 하면서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x는 얼마? 3 곱하기 10의 마 3승 몰농도 이렇게 칼슘 플러스 이가의 몰농도도 우리는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는 질문하지 않았네요. 자, 그냥 저 혼자 풀어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기들 A는 6이었다 바로 맞았죠. 그 다음에 적정된 옥살산의 몰수는 미지시로에 사용된 칼슘 플러스가의 몰수의 2배다. 2배였네요. 지금 그대로 가지 않았네요. 그대로.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틀린 거 하나 골라라면서 2배라 동일이죠. 동일하다 해서 틀렸다. 됐죠? 그러면서 그 양은 얼마? 칼슘 플러스가의 몰농도는 3 곱하기 10의 3승 몰농도였다까지는 우린 구해봤어요. 그러면서 자, 이 문제 실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칼슘 플러스 이가 소위 뭐 소변 속에 들어있는 칼슘 플러스 이가
이거를 우리가 습식 방법, 이렇게 사나오는 적정으로 농도 구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실험 과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나와야 된다고 보는 그러한 문제인데, 자, 꼭 좀 이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서 이 문제 틀린 거는 3번 됐네요.